얼마 전 화제가 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의사 선생님의 뉴스 기사 혹시 보셨나요? 바로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20년 동안 운영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결정했다고 하시네요. 오늘 황심소에서는 바로 그 소아청소년과 원장님을 직접 모셔서 인터뷰하였습니다. 아니, 어떤 민원을 받으셨길래 폐업까지 결정하신 걸까요? 또 그 민원을 접수한 심사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이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분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들어봅시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20년 소아과 의사로 살았는데 보호자 악성 민원의 폐과, 부모 민원 시달리다가 폐과 결정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더 이상 힘들다. 이런 제목으로 뉴스들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저출산 국가에서 지금 심각하게 애를 안 낳는데, 문제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건 더 힘들다.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려는데 애가 아프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가야 되고, 대학병원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입원할 데가 없다, 돌아가라 그러다가 애가 길거리에 헤매다가 며칠 지내다가 죽었다, 이런 뉴스들 안 들으셨어요?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보호자 악성 민원에 이 문 닫겠다고 폐업 안내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죠. 이 대학병원에는 전공의를 뽑는데, 옛날에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뽑는데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소아청소년과는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이런 4대 핵심 분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과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지원하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의 반도 못 채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옛날에는 이상한 애들 아냐? 쟤 또라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던 과가 정신과인데, 정신과, 피부과 이런 데는 몇 배씩 지원을 하는, 이게 지금 의료 환경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20년 소아과 의사로 살았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라 보호자 악성 민원에 폐과를 하는데, 이게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 아픈 거 돌봐준 의사한테 민원을 넣는다. 혹시 박 선생도 애 둘이나 키웠죠, 그죠? 지금도 키우고 있고. 네.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한테 민원 박 선생도 많이 넣으시겠네요. 아니요. 새벽부터 줄 서고 얼마나 기다려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보호자 악성 민원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대체 이 악성 민원은 뭐길래 나름대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환자 민원도 아니고 보호자 민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박 선생은 보호자로서 한 번도 민원 넣은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럼요. 저는 없습니다. 엄마로서 아이가 되게 많이 아플 때는 예. 되게 긴장되고 마음이 네. 졸여져 있는 예민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내가 급한데 막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순간순간 좀 속상하거나 그런 게 이제 일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네. 힘들죠. 예. 대체 어떤 민원을 받았길래 그랬는가? 이 황심서에서 긴 거 이 섭외를 했어요. 네. 김미정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대체 이 부모 민원 시달리다가 폐가를 결정했다는 게 대체 뭔 말이에요? 그 폐업 안내문을 붙이셨다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쭉 해오던 거라, 네, 제가 소아과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낫는다."라고 하셔 가지고 몇 주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았대요. 그런데 피부라는 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다시 악화되고 다시 악화되고,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봤어요. 그 아이가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붓고 고름나고 진물나고 그 상태로 저한테 왔었거든요. 아이고, 아주 아유. 심각한 상태네요. 그런데 아이가 정확히는 3세 11 개월이었는데 의자에 아이고, 진료실 의자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네. 저희 병원에는 2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뭐 아이한테 낯설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기를 치료를 해 달라고 오셨는데 저는 이거 치료 방법을 보호자랑 같이 알려 드리고 집에서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해 드리거든요. 아이는 울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근데 어찌어찌 진정시켜 가면서 소독했어요, 아이 발기질 당하면서. 그런데 소아과다 보니 저는 그건 뭐 아이한테 발길질 당하고 침 묻혀지고 또 오줌 맞는 건 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뭐 소아과는,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폐과를 네.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 시간 동안 쭉 해 왔으니까 아니 전혀요. 그리고 아이랑 진정시켜 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가 저한테 협조해 줬어요. 그리고 그걸 다 관리하는 걸, 치료하는 걸 보호자들 카메라로 찍게 했어요. 집에서 혹시라도 이거 더 필요하면 하시라고. 그리고 그 소독하는 데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 남은 건 보호자한테 가져가시게 했어요, 제가 집에서 쓰시라고. 네, 그렇게 하고 3일 뒤에 다시 와 달라고 해요, 보호자한테.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세요. 어. 그런데 5일 뒤에 오셔서는 이거 똑같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물어요.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낫다고. "깨끗하게 낫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1 차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피부 때문에 왔어요. 그 아이 진정하면서 소독하면서 제가 17 분, 18 분을 첫 번째 진료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끝나고 나더니 "감기도 봐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아이 앉혀 놓고 진료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아이가 장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화하기 좋은 음식으로 먹이는 게 좋으니까 그걸 안내를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셔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또다시 하라고 하세요. 잘 듣지 어, 않으시고 저는 계속 설명을 하다가 그때 그 아이랑 해서 25분 정도 진료하거든요. 근데 인제 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환자 한 사람한테 15분, 20분씩 지금 했으면 그거는 김 원장이 잘못하셨네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 봤고 어쨌든 아픈 애를 데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저 충분히 알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픈 애를 데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린 그 보호자들이 지금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밖에 나가시면 간호사님이 다시 또 설명을 해줄 거다." 그리고 그 음식 설명 용지를 제가 종이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거 받아 가시고 또다시 안 가시면 읽어 보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인제 네. 그 보호자께서 6월 5일 2023년 6월 5일날 처음 내원하시고 그다음에 오라고 한 3일 뒤엔 안 오고 6월 10일 날 다시 내원하세요. 그렇게 네. 하고 가셨는데 6월 5일 당시에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용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 설명하고 용지 받아가는 게 비용이 제가 2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게 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책으로 드릴 수는 없어서 그 부분만 그 내용 정리된 걸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드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병원을 소화기능으로 문제 생겨서 토하고 설사하고 이래서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두세 번 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내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 안내문을 못 받아갔다. 간호사의 설명이 불충분했다. 불친절했다라고 하면서 6월 17일 날 다시 나타나서 2,000원 환불을 요청하세요. 2,000원 환불을 요청했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바로 환불해 드려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길지도 네.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죠. 아빠가 와요. 2,000원 받으러? 네. 오유, 그 집 상당히 알뜰한 집안이네요. 예. 아니, 그런데 2,000원을 그 설명한 값어치로 낼 수 없다라고 해서 아빠가 소아과에 2,000원을 받으러 왔다. 소아과라는 병원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이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예, 돌려줬는데 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인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른 병원 진료로 잘 안 왔던 걸 저희 병원에 엄청 기대를 하고 단 한 번에 이렇게 싹 낫게 해 주길 기대하고 오셨었는데 '그 기대에 부족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병원에 안 하고 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갔으면 바로 치료가 하루 만에 다 되고 문제가 없을 테고, 대학병원에서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을 내라도 너무 싸다 하고 돌아왔을 텐데, 그거는 동네에 아주 구멍가게 같은 병원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통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커리어상 3차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를 하다가 2차 준종합병원에서 아동병원도 경험하면서 진료 행위를 하다가 지금 제 소신껏 해 보겠다고 1차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 차, 2 차, 1 차를 거치면서 저의 환자 치료 능력, 의술이라고 하는 저의 테크닉은 사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보호자분들에게는 1차 의료기관은 2 차나 3차 병원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다라는 걸 많이 겪어요. 그런 사례는 너무 많이 겪어요. 뭐 훌륭한 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네. 보호자들은 어쨌든 그 설명한 거와 설명서 받은 거에 대해서 2,000원 아깝다 해서 받아갖고 또 본인이 2,000원 쿨하게 돌려줘라 했으면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인이 보호자 악성 민원에 폐가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포인트요. 이게 어 이 케이스 전에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인제 이 보호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아이가 그래도 호전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그 심사평가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하시는 이유가 뭐냐. 환불까지 받아가고."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체 심사평가안에 뭐라고 민원을 넣고 국민청원을 대체 뭐라고 넣었길래 본인이 내가 소아청소년과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나요? 이제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민원의 내용은 제가 보호자한테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했다 라는 걸로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음. 이분이 전에 오셨을 때도 2년 전에 오셨을 때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보호자예요. 그래서 미리 이분한테는 6월 5 일과 6월 10 일에 비급여 동의서를 다 먼저 받아요. 먼저 받고 진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불충분했다면서 돈 환불을 받아 가신 다음에 이 지금 심사평가 민원과 그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소아청소년과를 그래도 많이 이용해 보신 보호자의 입장이 됐던 박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호자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제가 통화했을 때는 저한테 이번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심사평가원을 활용하면 의사를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지 공부를 많이 했대요.
남을 괴롭히는 걸 공부했다고 표현했다 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공부해야 되고 공부가 살 길이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든 돈을 벌든 모든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요. 의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심사평가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배우셨다라는 거는 바로 김 원장한테 심사평가원이 무슨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자 한 통이 날라왔어요. 이런 보호자가 이렇게 민원을 청구했다. 문자 한번 좀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박 선생님, 네. 저는 지금 뭔 말인지 사실 솔직히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박 선생님의 경험에서 또 애 보호자로서 소아청소년과에 가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첫째, 그 보호자의 행동이요. 그 보호자의 어떤 행동이 이해가 안 되세요? 설명을 듣고 이제 갔다가 다시 며칠 후에 와 가지고 환불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아이, 그 시기하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그 시기해지니까 그런 사람은 뭐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뭔지 일명 진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 사람들 어디 가서나 어디나 진상은 있다. 예, 어디나 진상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환불 받고 나가지고 이렇게 신문고나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 의사에 대한 적대감이 막 있거나 그렇죠, 의도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이 그렇죠. 사람을 괴롭혀서 손해보게 만들리라. 뭐 이 그렇죠, 거를 그렇죠.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심사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의사를 괴롭히는 일을 진상 수준이 아니라 진술을 보여주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대체 그 국가기관에서 의사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심사평가원. 아이 이름 뺄게요. 수신자 명의 진료비 가로 열고 비급여 가로 닫고 확인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1644-2000번.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예. 저 비급여 동의서 2장 사인하신 거 복사해서 드렸고 환불 네. 영수증 그거 그 영수증 찾아 가지고 그것도 복사해서 드렸고 네. 그 진료 차트 뽑아 가지고 드렸고 세부 영수증도 드렸고 그리고 피부의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는 것도 병원 사진 다 찍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환불해 줘라. 보호자 계좌로. 그 혹시 보이스피싱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심사평가원 전화번호하고 그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거기 문자에? 분명히 본인이 환불까지 한 사례인데 그거를 또 돈을 주라고 왔다는 거는 제출한 자료를 보지도 않고 이 처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김 원장께서 참 너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걸 세세콜콜 이야기하면 되게 답답하실 거라. 아니 지금 세세콜콜 이야기하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사평가원 공무원이 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악성 민원인 소위 말해서 진상 민원인이 의사를 괴롭히는 놀라운 술수에 잘 활용이 된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자기가 진상짓을 부리는 데 있어 신공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보호자는 의사를 괴롭히려면 심사평가원을 잘 활용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잘 활용해가지고 터무니없는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만 하기만 하면 그 의사는 완전히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엿되는 사항이 된다. 그게 나중에 뭐 파악을 해봤더니 별거 아니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짐 빠지고 본인은 이 삶에 있어서 회의가 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 보호자가 지금 네. 김 원장님한테 확실하게 심사평가원을 활용해가지고 잘 지금 엿을 먹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일단은 진상이라는 표현이요. 저는 저한테 서비스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잘하시는 분이시든 못하시는 분이시든 제가 골라가면서 잘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하시고 욕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공권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걸 공부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공부는 항상 네.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악행을 행하기 위해서 또 나쁜 짓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도소를 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범죄 학교요? 아니요. 큰 대학이라고요. 어. 대학보다 더 대단한 살아가는 거를 배우는 데를 교도소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그들의 언어로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은 너 학교 갔다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공부는 좋은 것만으로 사용할 때 배울 때는 공부고 이 나쁜 거를 배우는 데는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이,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역시 전교일동만 하시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르시네요. 악성 진상 이 보호자에 의해서 본인이 20년 동안 해왔던 소아청소년과를 전문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이 사악한 보호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을 돌볼 수는 없다. 억울한 마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를 하신 어디에 계시는 병원이라고요? 박사님, 그런 프레임으로 네. 저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박사님마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최근에 나오는 또 뉴스 봤거든요. 70대인데 소아외과 의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박사님, 저는 앞으로도 애들 볼 거예요. 인턴 성적도 1등 했어요. 소아과 의사 한다고 할 때 동기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제가 의사로 생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는 환자를 보는 데 집중하고 싶지 이런 민원 처리하는데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뿐이에요. 뭐 수학과 수가 올려준다는데 저 이렇게 공고문을 붙이고도 어제도 9 살짜리 남자아이 접수해 놓고 보호자 사라지셨어요. 4 살짜리 애기 카드 들려서 병원 혼자 보내세요. 7 살짜리 아이 대기실에서 3번 토하는데 보호자 옆에 없었어요. 엄마 화투 치러 가셨대요. 11 살짜리 아이가 수액 맞다가 울어요. 아이 진정시키면서 보호자께 전화 드려요. 30통 넘게 전화 드렸거든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0통 넘게 진정시키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보호자 안 받아요. 오셔 가지고 소리소리 질러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아니 다 일이 있겠죠? 그런데 파마하고 계셨어요. 2 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코피가 줄줄 나서 다쳐서 와요, 선생님 손에. 그런데 친보호자 옆에 없었어요. 전 그런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거든요. 왜? 저는 소아과 의사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남들한테 옮길 수 있는 수족구 병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 상태 다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까지 다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왜? 보호자 옆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 진료하고 있는데 보호자 전화해요. 욕을 바가지로 하시면서 "니 같으면
예, 쌍욕은 뺄게요. "니 같은 뭐뭐 때문에 직장맘들이 아이를 못 키운다고. 네가 내 아이를 더럽다고 했다고." 제가 그랬겠냐고요. 6 개월짜리 아이한테 그 엄마 치료실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글 올리셔서 제가 아이가 뚱떼지라 모유 수유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의사일수록 진짜 나쁘다. 이런 의사일수록 명예훼손 운운하던데." 저한테 쪽지로 이름 알려달라고. 아파서 왔는데 제가 보호자 동반해 달라고. "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보호자 동반 안 하면 진료 안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 민원 3번 넣으셔서 저 그거 민원 처리하는 것도 정말로 괴로웠거든요. 지 자식 버리는 부모 대신으로 본인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려고 난리세요? 아니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사회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아이를 위한 헌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직업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사회가 담당해야 될 부분과 내 직업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도 별로 담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심평원이나 보건소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인을 위해서 지 자식 포기하고 패기친 그런 사람들에만 신경을 쓰고 지금 김 원장 같은 소아청소년과 일하시는 의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왜 본인이 부모도 버린 자식을 본인이 나서가지고 돌보겠다고 지금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니까요. 박 선생님,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저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아니고 심리학자인데 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아프고 자기 삶이 엉망이다라고 할 때 나도 참 네가 사는 게 힘들고 네가 죽고 싶은 상황이 되는 것까지 충분히 공감도 하고 네한테 위로하고 지지도 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죽고 싶으면 그거는 죽는 게 맞다. 네가 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내한테 부탁을 하면 나는 기꺼이 네가 사는 길을 알려주는데 저는 죽고 싶어요. 죽을래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야, 난 못 들었다. 닌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할란다.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나쁜 놈인가요? 죽으려는 사람을 안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한다, 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진짜 자기가 맡은 일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누구 일인가 먼저 자식이 어떤 아이가 아프다 또 아이를 돌본다는 건 1차적으로 부모고 2차적으로 사회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부모도 아니고 사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회를 대표하는 거는 국가인데 국가는 보건소가 됐던 뭐 심사평가원이 됐던 그런데 심사평가원이나 보건소도 그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아이를 돌보라고 하는 의사 편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듯한 부모 편으로 이 지금 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 어찌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 부모 편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소아과 의사 선생님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김 원장은 그러면 보통 이 경험하는 소아과 의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받고 지금 폐가까지 하겠다는 상황이 되지. 보통 그렇죠. 이 소아 청소년과 원장님이라면 이런 민원을 받고 하진 않겠죠, 그죠?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고 제가 경험한 거는 환자 한 명 보는데 3분, 5분 네, 이렇게 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말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부모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상태에서 아이가 진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그 루틴대로 그대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병원의 일정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마저 좀 그 말은 음. 지금 보통 소아청소년과 원장님이 치료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 20분, 25분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아동 환자를 몇 명을 볼 수 있으신지, 그다음에 아니 그거는 그리고 남 병원에 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지금 그거는 본인이 왜 그걸 걱정해요. 지금 우리는 아니 지금 이 그게 인터뷰에서 예. 이분이 지금 왜 악성 민원인들한테 니 한번 죽어봐라는 타겟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박 선생은 네가 당할 만도 하다. 왜 남들 하는 대로 뻔하게 루틴하게 애들 그냥 빨리빨리 보고 치료를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네 열정과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 환자를 보고 또 지 자식한테 관심도 없고 지 자식을 폐기하는 듯한 그런 부모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소아 진료를 하냐? 지금 이야기인가요? 그런 환자들을 다 본인께서 다 책임을 지신다면 나중에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은 직면하시게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지금 그랬어. 지금 더 이상 이제 내가 감당 안 하겠다고 폐가했다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음. 두 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요. 문제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아픈 소아과의 태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선택해서 오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원을 선택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픈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호자 아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아이들을 놔둬요. 보호자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아이에 대해서 바로 곁에 계시는 보호자분들이라고 해도 아이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아픈 건 아이인데 이 약은 보호자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려 봤자 이 약을 왜 먹여야 되는지 충분히 동의가 안 되고 또 약이라고 하는 게 또 양날의 칼이거든요. 약을 무조건 해법이라고 믿으시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캐치한 건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났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아과 교과서에서는 지금 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의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드보케이터. 그런데 본인은 그런데 아이의 대변인의 역할은 하고 싶고 또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는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보호자를 환자로 치료하는 의사 역할은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아청소년 백과 하겠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건가요? 예 아예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7 개월짜리 아이인데 피부에 발진이 다 나 있어요. 엄마가 두드러기인데 두드러기 관련 검사를 하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 음식 제한을 하시겠대요, 7 개월짜리 애기한테. 그런데 제 소견은 두드러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두드러기 아닌데 엄마는 이미 답을 정하시고 두드러기 검사를 해 달래요. 그런데 아이는 7 개월짜리라 피 검사하기 가장 어려운 나이란 말이에요. 몇 번 찔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불필요한 음식 제한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는 두드러기가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싸가지가 없네. 답정너 말투네. 사람 가르치려 드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줄줄이 달려요. 그래도 말씀드렸어요, 욕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아과를 저는 처음 들어갈 때 아이들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원가에서는 어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오시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는 아픈 사람 따로 있고
서비스 요청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소아과는 그러게요, 기생충. 그러게요. 그게 어쩌면 소아청소년과가 다른 이 의료 분야하고 상당히 특이한 하나의 맞아요. 현상이나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웹툰에 그 의사 출신의 웹툰 작가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소아청소년과가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아냐. 환자 한 명에 정신병 환자 3명이 쫓아오는 게 이 소아청소년과다. 어린애가 환자 한 명이면 거기에 엄마, 아빠, 할머니 또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 3명이 오는데 그 3명은 애 한 명의 목숨을 거는 거의 정신병 환자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웹툰 작가가 본인이 의사 생활을 한 웹툰 작가가 적은 걸 보면서 야, 이것도 내가 몰랐던 참 희한한 영역이구나. 어쨌든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가지고 일단 소아청소년 이 의원의 특수상황 그리고 진상 민원인으로부터 거의 진짜 열불나게 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공권력이라는 게 그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게 되는가를 아주 원단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출연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 치료하는데 치료에 최대한 집중하고 싶은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거든요. 저는 네. 저한테 오는 아이들 계속 볼 거예요. 저한테 의미 있는 존재들이고 저 그거 잘하려고 이렇게 폐과 선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이 지금까지 봐왔던 소아과 의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원을 하시는 원장님을 뵀는데 이런 분이 병원 오래 잘하기 참 힘들겠다라고 아까 걱정하셨는데 뭐 여기에 또 뭐 한마디 덧붙이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의사로서 정체성,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겠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앞으로도 병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말씀은 아이고 안 됐다야 참 힘들겠지만 너가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격려와 위안의 말씀으로 오늘 라이브 상담 끝을 맺시네요. 어쨌든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민원 사건을 통해서 원장 선생님께서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적자가 나서 소아청소년과를 닫는 것이 아닌 보호자라는 또 다른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기에 폐과 결정을 하셨던 거군요. 그 보호자는 심사평가원에 악성 민원을 넣고 심사평가원에서는 무관심한 행정 처리를 하여 원장님을 더욱 회의감으로 몰았던 것이군요.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며 각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방송 황심소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기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사람이 어두운 낯빛으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찾아왔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밝아진 목소리와 표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심리 명탐정 셜록황은 어떻게 삶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이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헤매던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실제 문제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WPI 심리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 분석과 해설을 통해 마음치유사, 마인드 힐러의 꿈에 한 발 다가가고 싶다면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심리상담사, 심리치유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상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체계적인 수련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상담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실질적인 심리 상담에는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인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상담과 심리 치유에 관심이 많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내가 삶에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거나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 코칭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의 MRI, WPI의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 사례 분석과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매달 다양한 주제, 여러 연령대 내담자의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사례 영상과 상담 녹취록 전문을 사전에 제공해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심리상담을 체험하면서 마음 읽는 법을 배우고 WPI 심리상담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WPI 심리검사와 내담자의 사연을 통해 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읽고 그 사람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게 돕는 WPI 심리상담 모델을 통한 마음 읽기 과정을 생생하게 배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돕는 마음 치유사로서 성장,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